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리산 주변으로 다니다가 작은 시골 마을에 잠시 들렸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에 와서 넘쳐나는 빈집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골로 귀촌이나 귀농해서 전원생활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시골 생활 혹은 전원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골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주변에서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텃세 문제입니다. 홍동심TV 초창기 텃세에 관한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이 텃세 문제만큼은 도시인들,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이 현지 주민들, 시골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 또 대대로 살아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텃세 문제,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책임을 좀 많이 부과시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실제로 시골에 살아보면서 느꼈던 이 텃세 문제가 시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텃세를 직접적으로 당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 시골 사람들의 텃세 문제를 비판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비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전해드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또 근래도 그렇고 그동안 유튜브 상에서 이 텃세 문제를 다루는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악의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되고 침소봉대된 논조로 이 텃세 문제, 시골 사람들만의 어떤 악질적인 병폐로 몰아가는 그런 컨텐츠가 상당히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텃세 문제는 반드시 우리 시골 사회,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텃세 문제를 비판적인 논조로 몰아갈 때 조회수라든지 시청자, 도시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가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저는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골 사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또 귀촌해서 시골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객관적이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이 집도 굉장히 아름다운 집인데요. 물론 지금 가까이서 와보면은 이 폭격을 맞은 듯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 시골에 텃세가 만연하고 시골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이 현지인들하고 갈등 때문에 시골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이 시골을 탈출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시골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빈집 방치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런 빈집이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이 법적 제도를 가지고만은 해결하는데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지리산 자라 시골로 들어올 때쯤에 경험했던 일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하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성분 한 분이 한 600평 정도 되는 땅을 하나 사서 집을 한옥 형태로 지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마을 주민은 이 새로 들어온 이 여성분 이 집 짓는 길목을 막아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또 이 여성은
맞대응해서 고소고발하는, 아주 첨예하게 주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직장 생활하다가 돈 좀 모아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마을 분위기라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돈 좀 있다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내 혼자 독불장군처럼 주민들과 아무 상의도 없고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큰 집을 짓고 산다고 했을 때 과연 곱지 않은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지 주민들은 3대, 4대 그 이상 그 윗대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땅에서 경작을 하고 또 대대로 내려오던 집에서 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지금은 이 연로하신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인데요. 이런 마을에 느닷없이 외지에서 돈 좀 벌었다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역특세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시에서 좋은 교육받고 또 시골에 들어올 때 이 도시에 있는 여러 귀농기관에서 귀농교육도 받고 해서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유기농을 해야 된다느니 마을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한다느니 또 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훈계하다시피 이렇게 한다면은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이 마을 주민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시골 생활을 더 어렵게 하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앞에도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마을 근처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 오래 하다가 지리산 근처 마을로 이 기촌에서 생활하시는 여성인데요. 지리산 근처 마을에 여기저기 땅을 이 산도 많이 사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 뒷산을 이 여성분이 사두은 게 있었는데 이 뒷산으로 가자면은 마을을 지나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현지에 살고 계신 마을 주민 이 뒷집길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뒷집길 경계가 자신이 이 산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정비하고 다시 축대를 쌓는다고 마을 어르신이 농사를 한다고 이 길에다 쌓아둔 이 농자재 같은 거, 기구 같은 거 이런 것을 말끔하게 치워달라고 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주민도 또다시 이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앞서 마을 입구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이 좁은 도로 일부가 이 어르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마을 입구 쪽에 있는 그 땅을 경운기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야말로 완전 원수가 되다시피 해서 경찰을 부르고 법에 호소하고 온갖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실제 이 마을에 법적으로 자기 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뭔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서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지에서 들어온 이 산주 여성분도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고 또 직접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 주민하고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게 됐는지 얘기를 소상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두 분 다 아주 상식적이고 건전한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뭐가 나거나 나쁜 분들이 아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 일로를 걷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10년 훨씬 넘게 지리산 주변 마을로 이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 마을에 살고 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부당할 정도로 이 터세가 심하다고 느끼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떠나야만 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것이 마을 현지 주민만의 문제였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사이좋게 이웃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저는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텃세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절대로 시골에 텃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텃세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골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텃세 때문에 살지 못하고 결국 도시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 나는 이런 시각은 가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나친 이런 경계심과 시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게 저는 시골 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지금 시골에 사람들이 없고 젊은 사람이 없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햇살이 잘 드는 이런 집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왜 건실하고 젊은 이 도시에서 시골로 귀촌하려는 이런 사람이 시골에 들어오는 것을 현지인들, 어르신들이 반기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골에 들어갔을 때 일정 부분 현지인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랄까 이런 것이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이 현지인들하고 동화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골에서 저는 텃세를 극복하고 이 행복한 전원생활, 시골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 시골 생활, 전원생활 하기 위해서 시골에 들어갈 때 큰 땅을 사고 큰 집을 짓는 거 저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시골 생활 하면서 집 짓거나 땅 사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시골 생활 자체가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이유 때문만 큰 땅을 사서 큰 집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현지인들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주 소박한 집, 지금 보는 이런 집을 수리해서 쓰는 것도 불편하지만은 감수하고 시골 생활 첫 발을 딛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땅을 사고 큰 집을 들어가자마자 주민들하고 얼굴도 알기 전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짓는다면은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외지에서 도시에서 소박한 전원생활, 시골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의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위화감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하고도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큰 집을 짓고 큰 땅을 사는 것은 처음부터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골 마을, 이 아름답지만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이 마을 제일 뒤쪽 산자락에 이 소박한 집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시골 생활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문제, 이 텃세 문제, 균형 잡힌 이 시각으로 텃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 한 가지 하고, 또 처음 시골로 들어갈 때 큰 땅을 사서 큰 집을 짓는 것을 좀 지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따뜻한 시기에 시골 생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